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 전 준비해야 하는 것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먼저 저는 의류, 침구, 목욕, 수유, 위생, 차량, 놀이 등으로 분류해봤어요. 의류부터 살펴볼게요. 의류는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제공해주기도 하고 선물로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구입하지 않고 버텼는데, 만약 구입한다 하더라도 베네저골이나 베네수트는 신생아 때 아주 잠깐 입으니 3벌 정도만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선물로 받거나 물려받기도 하고 병원에서도 제공해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따로 구입하진 않았어요. 나중에는 네일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물려받은 옷이 많이 있어서 네일은 제 아이의 발달 상황, 계절에 따라 출산 후 구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손싸개예요. 이것도 선물과 함께 같이 들어온다고 해서 튀고 있었는데 물려받기도 하고 선물로도 받아서 따로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발싸개 대신 양말로 신는다 해서 저도 그렇게 할 생각이고, 옷에 손싸개가 붙어 있거나 옷과 세트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따로 구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신생아 모자는 딸꾹질 체온 보호용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따로 구입하진 않았고 선물로 받거나 물려받았습니다. 다음은 속싸개인데요.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제공해주니 꼭 알아보고 준비하세요. 속싸개는 3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선물로 마침 3장 받았고요. 스와드럽은 속싸개나 모로반사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맞지 않는 아기도 있다고 해 따로 구입하진 않았고 물려받은 것만 준비했습니다. 겉싸개도 마찬가지로 병원이나 조리원에서 제공해준다고 해 구입하지 않았는데요. 물려받기도 하고 선물로도 들어와서 그것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턱받이는 일단 손수건으로 대체하고 생활하며 필요시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턱받이도 선물로 들어오긴 했답니다. 이처럼 의류 제품에서 저는 구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의류용품은 조금 버티고 보면 다음은 침구류예요. 신생아 아기 침대는 정말 짧게 사용하기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 결국 벨라 아기 침대를 당근으로 데려왔습니다. 한쪽 면을 여닫을 수가 있어서 어른 침대와 붙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기 침대 가드는 아직 구입하진 않았는데 헬로 미니미에서 가드도 구입할 생각이에요. 신생아 때는 너무 푹신한 이불 제품은 위험할 수 있어 침대 패드는 얇은 걸로 하나 구입했고요. 두꺼운 이불도 필요 없다고 해서 블랭킷으로 구매했습니다. 이불을 사각 기저귀 같은 걸로 대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신생아 베개도 딱히 필요 없다고 해서 구입하지 않으려 했는데 예뻐서 납작한 패드형 베개 하나 구입했습니다. 베개도 사각 기저귀나 손수건 같은 것들을 접어서 사용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쿠션은 막 필요한 건 아닌데 잠깐 뭐에 씌웠는지 베개, 침대 패드, 블랭킷과 함께 구매한 모로반사 방지 쿠션이에요. 기능성을 봤다기보다는 디자인이 예뻐서 구입하게 됐답니다. 역류 방지 쿠션은 주변에서 정말 많이 추천해줬어요. 너무 좋은 아이템이라 꼭 물려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너무 잘 쓰고 있다고 해서 그냥 구매해야 할 것 같아요. 제이엔제나 제품이 조금 사이즈도 큰 편이고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이걸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생 정리용품이에요. 기저귀 가리대는 구입은 하고 싶지만 집 공간도 좁고 사용 기간도 짧아서 따로 구매하진 않았어요. 대신 침대나 선반 같은 곳에 올려서 사용하는 기저귀 교환대나 매트 정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저귀 정리함은 주변에서 정말 많이 추천해줬는데요. 아기를 여러 곳에서 케어를 하기 때문에 트롤리 같은 곳에 기저귀나 물티슈 등을 놓고 이동하며 사용하는 데 편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구매하진 않았지만 이케아 로스코그 구매 예정입니다. 다음은 손수건이에요. 손수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보통은 합쳐서 50장 정도 준비하더라고요. 저는 일단 반부와 거즈 손수건 각각 20장 내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생활하면서 더 구입할 예정이에요. 사각 기저귀는 목욕타올, 블랭킷 등 여러모로 쓸모가 많다고 해서 3장 구입했어요. 물티슈는 아기용 물티슈가 필요하다고 해서 브라운 제품을 구입
구입했는데 물티슈가 맞지 않는 아기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 건티슈도 하나 구입했어요. 건티슈는 손수건 대용으로 쓰기도 하고 물 묻혀서 사용하면 물티슈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하지만 저처럼 굳이 건티슈까지 미리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향균 지퍼백이에요. 이것도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저는 아기 용품 세탁 후에 넣어둘 수납함이 없어서 지퍼백에 넣어 보관 중이에요. 수납 서랍이나 먼지를 막아줄 수납함이 있으신 분은 아직까진 굳이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세탁세제는 아기용 세제를 구입했고 블랑 제품을 많이 사용하던데 저는 더 알아본 다음 퍼실 제품으로 일단 구입했습니다. 체온계는 접촉식이 비접촉식보다 정확해서 접촉식 체온계로 알아봤고 베이비페어 갔을 때 브라운 제품으로 구입했습니다. 신생아 때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는 게 좋다고 하던데 저는 아직 온습도계를 구입하진 않았고 곧 구매할 예정입니다. 손톱깎이는 얼굴 긁힘 방지용으로 필요해서 마더케이에서 구입했고요. 신생아용 면봉과 연고는 아직 구입하지 않았고 곧 구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목욕이에요. 먼저 아기 욕조는 씻기는 용, 헹구는 용 이렇게 있으면 좋다고 해요. 저는 물려받아서 둘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임신 초기 때 슈나글 아기 욕조를 당근으로 데려와서 총 3개가 있습니다. 탕온개는 물려받았어요. 육아 고수님들은 팔꿈치를 이렇게 물에 대고 온도를 맞춘다는데 저는 못할 것 같아서 필요한 용품으로 넣었습니다. 보습 제품과 샤워 제품은 성분과 여러 후기를 살펴보고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신생아 시기에는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아직 구입하진 않았지만 제품은 아토우겔 로션과 바스 제품으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보습제는 아기의 피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샘플을 사용해보고 아이에게 맞는 걸로 구입하는 걸 추천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수유용품이에요. 이건 아직 준비를 섣불리 하기 어려운데 제가 완모를 할지 분유 수유를 할지 혼합 수유를 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일단은 작은 젖병 준비해 두었습니다. 젖병은 열탕 소독할 예정이고 젖병 소독기는 당근으로 데려왔어요. 젖병 건조대도 물려받아서 딱 이 정도로만 준비했고 나머지 젖병솔, 집게, 세정제 등 이런 것들은 추후에 조리원에서 천천히 구매할 예정입니다. 수유 쿠션이나 수유 시트도 굳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손목이나 팔이 너무 아프다고 해서 수유 시트 하나 구입했습니다. 보통 모유 수유를 할 때는 수유 쿠션이 편하고 분유를 먹일 때는 수유 시트를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저는 쿠션을 물려받은 게 있어서 시트로 알프레미오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수유 패드는 주변에서 줘서 미리 준비해 두었어요. 유축기는 따로 중고로 구매할 수 없는 의료용품이라 주변에서 물려받았는데요. 대여도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모품은 엄마의 가슴 모양에 따라서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리원에 가서 물어보고 구입해도 괜찮습니다. 분유는 준비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조리원에 가면 바로 모유가 나오지 않아 조리원 분유를 먹인다고 하더라고요. 조리원 분유를 쭉 이용해도 되고 중간에 분유 갈아타기를 해도 되지만 저는 예전부터 분유는 aptamil 제품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리원에 들어갈 때 aptamil 분유를 바로 먹이려고 구매했어요. 배송이 좀 걸리는 편이라 미리 주문했고 3주 정도 되었는데도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분유로는 aptamil도 많이들 이용하지만 요즘에는 힙 제품을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유등도 원래 집에 있던 것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말랑하니 수유등을 선물로 받아서 이걸로 준비해 두었어요. 뒤집기만 하면 불이 꺼지고 켜져서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요즘 새벽에 화장실도 가는데 너무 간편해서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것 외에 분유포트 같은 것들은 출산 후 상태를 보며 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외출용품이에요. 출산 후 바로 외출할 일이 많지 않아 바구니 카시트만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신생아 때 아주 잠깐 사용하는 물건이라 당근으로 데려왔어요. 유모차나 카시트는 나중에 구매할 생각이에요. 아기띠도 나중에 직접 착용해보고 구입하긴 해야 하지만 포그네 제품을 생각하고 있답니다. 물려받은 것도 있는데 사이즈가 조금 작아서 새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 아기 놀이용품입니다. 출산 후 당장은 모빌과 초점책만으로도 충분한데요. 모빌은 타이니 모빌로 물려받았고 초점책도 여기저기서 줬기 때문에 따로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이외에 바운서, 딸랑이, 아기 체육관, 이런 아기 장난감 등은 추후에 구매하거나 대여, 물려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촉촉이는 많이 물리지 않을 생각이긴 한데 친구가 선물로 아벤트 제품을 줘서 더 이상 구입할 생각은 없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이건 저의 개인적인 욕심에 구입하려고 했던 건데요. 바로 라벨기입니다. 운 좋게 선물로 받아서 아기용품 분류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추후에 이유식이나 주방살림 정리, 아기 이름표 붙이기 등 여러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출산용품을 알아보았는데요. 필요 없는 건 과감히 삭제하고 제 스타일대로 준비해 보았어요. 사람마다 기준과 가치관이 다르니 각자 방식대로 준비하시면 되시고 제 출산용품 리스트를 참고하실 분들은 블로그에서 엑셀 파일 다운받아 사용해주세요. 그럼 안녕!